제가 그 상장에 대해서 아까 상장을 하는 이유는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나 이제 투자해주세요. 내가 기업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 활동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으로 돌려드리고 만약에 기업이 엄청 커지면 노란 딱지 가격이 자꾸자꾸 비싸지면 그 차액을 가지고 되팔 경우에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이 더본 코리아의 상장 과정을 가지고 왔어요. 이 기사가요. 5월 27일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기자가 처음으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피에 상장한대요. 얘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겠다. 이거 어디다 신청하냐면요. 한국거래소에 신청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 기억하시죠?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시키고 뭐 상장 폐지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는 데예요. 근데 몸값은 4천억 원이래요. 이 몸값은 시총이에요. 시총. 주식수 곱하기 주가 가격. 근데 이 몸값이 4천억 원이다라고 이제 대략 이건 예상을 한 거예요. 아직 그 시장에 올라와 있지 않고 주식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 이제 더본코리아 이 백종원 대표가 이제 상장할게. 일반 주주들의 투자도 받을게. 근데 우리 회사의 시총 규모는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라고 이제 백종원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상장 주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업무들을 해주는 거. 주식을 그, 뭐, 이 가치가 얼마인지, 그런 가치 책정도 해주고요. 발행을 해서 신규 투자자 모집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얼마가, 이 한 주가, 그 노란 딱지 하나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책정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증권사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거래를 할 때, 한 주를 거래를 할 때는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 떼가거든요. 그런 거 외에도 증권사들이 이런 업무도 하고요. 상장 주간 업무도 하고요. 우리 지난 1기 때 고려아연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공개 매수할게요라고 했을 때 각각의 주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증권사가 해서 증권사들은 그런 업무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음, 그래서요, 이 기사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한국거래소에 여기 나와 있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 가치는 3,50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상장을 시킬 건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하고 싶대요. 근데 더본코리아가 2018년에 상장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한번 철회했다가 다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천억 대박 터지나 이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상장 예심 청구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고요. 그래서 더본코리아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봤더니요. 지난해 매출이 4천억 원이래요. 우리 고려아연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기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요. 우리 고려아연의 작년 매출이요. 12조 원이었어요. 그쵸? 기억하세요? 그거를 기준으로 계속 다른 기업도 비교를 했었어요. 12조 원에 비하면은 매출이 아주 작죠. 어쨌든 그래도 코스피에 상장을 한대요. 작년에 비해서 50%를 매출이 올랐대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건비 또는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근데 순이익은 조금 31% 올랐대요. 여기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냐면 매출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돈, 영업이익은 거기서 비용을 뺀 거. 제가 키트를 만들어서 파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만큼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서 키트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비, 그리고 택배비, 상자 비용 이런 거 다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진짜 현금이 많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M&A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모펀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익을 빼고 세금을 차감한 최종 수익을 순이익이라고 한다. 모르셔도 돼요. 저 이거 계속 찾아보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어쨌든 비용을 뺀 기업은 매출은 이만큼 4천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255억 정도 되고 순이익 거기서 투자 수익이든지 세금을 다 빼고 나니까
9억 정도가 이제 1년 동안 버는 돈이다. 이 돈 가지고 이제 직원들 월급, 월급이 다 비용에 포함되죠. 아무튼 이게 그 더본 코리아가 이 정도 순이익을 남긴대요, 1년에. 근데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5개가 있고요. 이 제주도에 가면은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도 있고, 뭐 유통사업도 한대요. 그리고 호텔 사업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유통을 통해서 6억 원 정도 번대요. 이런 것들이요, 다 나와 있어요. 증권 신고서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그 전에 또 다음 차트를 넘어가기 전에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플레이코노미라는 기업을 만약에 법인으로 만든다고 하면 제가 1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제가 6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만약에 우리 타이거님께서 4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이게 그 노란 딱지를 제가 100개를 발행했다고 했을 때 저는 60개 가지고 있고 우리 타이거님은 40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저는 지분율이 60%고 타이거님은 지분율이 40%고 그래서 저는 대주주고 어쨌든 타이거님도 저는 최대주주고 타이거님도 대주주죠. 지금 우리는 주주가 두 명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회사가 법인이 설립된다고 한다면요. 근데 더본 코리아도요. 아직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를 비롯해서 그 관련자들, 관계인들의 주식이 거의 이만큼이었어요.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설립했을 때 이렇게 동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막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분 구조를 보면요. 그 백종원 대표와 또 공동 대표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랑 또 이제 관계자를 보면 이렇게 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상장을 시켜서요. 요만큼을요. 유통 주식으로 만든대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조금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코스피 상장 요건에 여기 좀 작은데 소액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보유하거나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저하고 정호진 기자가 둘이서만 주주였다가 이제 상장을 시키려면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유통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미리 상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100만 주 이상을 상장을 시켜야 돼요. 유통 주식이. 왜냐면 유통 주식이 많아야지 일반 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기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고려아연이 어, 최 회장 측에서 85만 원까지 산다 그랬나요? 90만 원 넘어섰나요? 뭐, 그렇게 아무튼 비싸게 산다고 했는데 주가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유통 주식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유통 주식수는 아주 작은데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공개 매수를 통해서 80만 원, 90만 원을 산다고 했지만 이게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 이거를 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 고려와 있는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모두 뭐 알아두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장을 할 때 더본코리아가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확장을 했는데 지금은 유통 주식수를 이렇게 늘리겠다. 요거를 일반 주주들한테 청약을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일기분들한테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기업 정보 제가 이런 거 다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다 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증권 신고서 뭐 이런 게 있어요. 투자 설명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기업이 어떻습니다. 라고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플레이코노미가 상장을 하려고 한다면 저도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일반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이제 사업 활동을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는요. 나는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자본을 조달해서 그 돈 가지고 사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설명서 자세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이 원래 더본 코리아가요, 최초로 인테리어 무역업 도소매업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많은 기사들도 요거를 참고를 많이 해요. 이 회사의 역사 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런데 좀 귀찮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해놓은 거 보시면 좀 편합니다.
어쨌든 무역업 도소명 인테리어를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2월부터 외식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명 또한 더본 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소는 동은사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정확히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내 돈 투자하는데 너 내 돈 갖고 일하잖아. 그런데 이게 아주 어, 그 의심스러운 기업이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또 그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지금 써놨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이 발생하는지, 돈을 버는지 좀 봤더니요. 일단 일회성으로요. 이 가맹점이 엄청 많은데, 가맹비를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교육비, 그리고 뭐, 계정 진행비, 문 열 때, 그 오픈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걸 일회성으로 받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너가 내가 개발한 그 브랜드 쓰잖아. 그러니까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해요. 저도 요거를 막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만약에 플레이코노미가 커지면 그 플레이코노미의 그 가맹비 로열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거구나. 아니면은 처음에 가맹비나 대전비는 1회만 받는 거구나. 이런 거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되게 많이 25개의 브랜드들이 있죠. 여기 지금 좀 자주 가는 데 있으세요? 혹시 자주 가는데 좀 적어봐 주세요. 어디 많이 자주 가세요? 홍콩 반점. 홍콩 많이 자주 가세요? 네, 네. 아가매님도 백다방, 네, 백다방, 네. 아, 역전우동도 한신포차 자주 가세요? 한신포차 논현동에 있는 거기 말고 또 있나요? 아, 네, 홍콩 마녀. 롤링파스도 가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백다방에서 한 40% 매출이 나온대요. 이렇게 되게 많지만 백다방에서 돈 가장 많이 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이런 브랜드도 다 백종원. 응? 지연님 맞습니다. 제가 뒤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할 만큼의 기업인가 여러분들로 이제 뭐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되고 리춘 시장 맞는데요. 어쨌든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상장할 만한 기업인지 이거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저는 제대로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그 기사들을 짚어드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매출 최대 주주를 가지고 왔더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종원 대표가요. 80% 정도, 77% 가지고 있고요. 같이 공동 대표인 강석원 대표가 19% 가지고 있고, 이 최대 주주 친인척인데 누구의 친인척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 최대 주주 관계자들이 96%의 지분을 갖고 있대요. 현재로서는요. 근데 이거를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지금 이게 너무 주식수가 적으니까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주식수를 많이 늘리는 작업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거래소에. 그리고 나온 기사. 음,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지연님께서 상장할 만큼의 기업인가 싶기도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장에서도 했어요. 프랜차이즈 한 개 넘어설까? 라는 제목이죠. 어, 보니까, 어, 엄격한 프랜차이즈 IPO 심사 통과 여부 관심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그 IPO가요, 기업 공개, 상장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상장을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하냐면요, 한국거래소가 합니다. 얘네 지금 상장시켜도 되는 기업이야?를 한국거래소가 판단을 하는데 심사를 통과 여부 할지를 관심이래요. 왜냐면요, 프랜차이즈 IPO가요, 프랜차이즈 기업 그 공개 상장시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는지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교촌 F&B 제가 일기에서 좀 많이 다뤘고 우리 아이들 수업에서도 되게 많이 다루는 기업인데 교촌 F&B 엄청 지금 주가 빠져서 10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얘도 보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 있는 회사더라고요. 당연히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교촌 F&B 잘 아시죠? 교촌 치킨. 어, 그나마 이 교촌치킨은요, 괜찮게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는 엄청 많이 빠져 있죠.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아직도 상장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요. 디딤 ENF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요, 주가가 막 이렇게 되고 지금 완전 빠져 있어요. 그쵸. 교촌이 좀, 저도 무시했는데, 저희는 그런 이렇게 잡주들을 별로 안 다루거든요. 그 시장에서 관심 별로 없어서. 뭐, 어쨌든, 이 디딤 ENF라는 기업은요, 연안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이래요. 연안식당 한동안 되게 핫했잖아요. 네, 이게 381원인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 381원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1,000원짜리도 있어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380원짜리도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2007년에 쪼끼쪼끼 아세요? 쪼끼쪼끼 아시는 분 진짜 쪼끼쪼끼가요. 네, 크크크 하시는 분들 아시겠네요. 2007년에 상장을 했었대요. 코스닥 시장에. 이게 아까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직상장 하려면요. 되게 복잡해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회 상장은 이제 스펙이라고 해서 미리 어떤 합병할 기업을 물색해 하면 그 기업이랑 합병하려고 투자자들의 돈을 미리 모아놓은 스펙이란 제도가 있어요. 네, 쫓기 아시는 분. 네. 그래서 스펙이 있는데, 그게 돈을 이미 모아놨고, 좋은 기업을 물색하면, 합병을 하면, 이 기업이 그냥 상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가 2007년에 우회 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을 했는데, 경영진 횡령 배임으로 2015년에 상장 폐지되었다. 이렇게 경영진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기면요, 상장 폐지돼요.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거기다 막 돈 넣으면 피해가 커지니까, 거래소 또는 금감원에서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미스터 피자도 대산 F&B라는 이 명으로 상장을 했었는데요. 얘도 우회 상장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장비 업체하고 합병을 한 다음에 우회 상장을 했대요. 제가 이것까지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그 내용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요. 막 기사, 그 사장님이 기사 폭행하고요. 막 갑질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결국 상폐됐고 맘스터치도 좀 스펙을 합병을 해서 통해서 상정을 했는데 맘스터치는 그래도 장사 꽤 잘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폐가 됐어요. 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장을 했다가 상장 폐지가 됐죠. 그리고 지금 디딤 ENF 방금 보여드렸던 381원짜리 연한식당 네. 우회 상장을 해서 왔는데 적자 상태고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교부촌 FMB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과연 이런 물음표가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게 났어요. 백종원 믿고 계약했더니 이거 연돈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문제가 있었죠. 계속 너 본사만 잘 보고 우리 다 돈 못 벌고 있잖아. 너 이만큼 매출 나온다면 뻥이잖아.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갑자기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될까? 이런 기사들 나오죠. 상장 힘드네요.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네요. 저 지금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꼼꼼히 한대요. 상장을 시켜줄지 말지. 근데 그런 기사가 이제 왔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저희 회사 기사네요. 수익을 부풀렸다.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풀렸는지 뻥을 쳤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결국 상장 심사 연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상장 심사를 연기를 했고 그런 와중에 다시 이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상장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들을 해요. 아까 그 주관사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IPO 기업을 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를 어, 비슷한 비교군의 기업과 좀 살펴봐서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사가 취재를 했더니 교촌치킨은
배제하기로 했다라는 지금 기사예요. 교촌치킨은 같은 프랜차이즈지만 교촌치킨은 이 같이 비교군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요. 교촌치킨 지금 엄청 주가가 내려가 있는데 그 엄청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교 기업을 풀무원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교촌 F&B PER 29.65배. 이거 PER 되게 어렵죠? 저도 계속 찾아보는 모르는 단어인데요. PER 뭐냐면요. 주식시장은요. 미래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큼까지 클 것인가, 얼만큼 돈을 잘 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노란 딱지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촌 F&B의 그 기업 가치가요. 현재 기업 가치보다 30배나 높은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보다 30배나 높은 기업 가치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교촌 F&B랑 같이 비교를 해서 가격을 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교 기업으로 피어 그룹으로 네. 대상은 지금 주가의 가치가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10배 정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풀무원은 23배, 신세계푸드는 11배.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신에 종합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비교 기업을 선정했다라고 이제 지금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제가 설명 쉽게 잘했나요? 괜찮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어쨌든 상장 폐지되면요. 망하는 거죠. 상장 폐지 근데 수순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저 자세히 솔직히 모르는데요. 그 상장 폐지, 뭐 언제까지 팔아라 이런 것도 있는, 제도도 있는 거고요. 혹시 정우진 기자 아시나요? 상장 폐지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구체적으로 상패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맘스터치도 지금 상장 폐지돼서 잘 장사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망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왜냐면요,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기가 상장 폐지를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원해서, 자,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저한테 파세요라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절차가 무슨 기업마다 어떻게, 왜 상장 폐지를 하는지 원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망할 수도 있고, 갖고 있는 내 주식을 어딘가에 팔지 못하면 진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이제 살펴볼게요. 알려드릴게요. 음, 네. 그래서 이제 PER, 이거 PER.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이거 근데 제가 또 챗 GPT에서 가져와서 이거 불명확할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삼성전자 PER이 9.5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 지금 주가의 수준이 약간 10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30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에서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어쨌든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랑 또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종합식품 기업 수준에서 기업 가치를 책정하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래서 상장 심사 청구를 거래소에 했고, 그 다음에 순서는요, 거래소가 승인을 해주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요. 이거 용어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공모가를 얼마나 산정한 것인가. 일반 투자자들이 이 주식, 노란 딱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100원에 반행을 했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 노란 딱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비싸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나의 기업 가치가 커지고 그리고 이 노란 딱지를 사가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이 되게 중요해요. 상장을 하는 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 노란 딱지를 누구한테 나눠줄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청약처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뭐 이렇게 거의 추첨하듯이 그렇게 뽑아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배정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항장 예비심사 통과 이거 저기
거래소가 해준 거예요. 그래, 상장해도 되겠다. 문제 없어. 라고 했고, 그 연돈 볼카츠에 늘 의식한 듯이 가맹점 상생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더본코리아가 말을 했고요.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또 성장하라고 했으니까 공모 희망가는요, 더원 코리아에서 2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2만 8천 원 정도면 한 4천억 원이 되나 봐요. 그거를 이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랑 막 협의를 해가지고 그 피어 그룹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정도 노란 딱지 가격을 책정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적정할 것 같아. 라고 이제 했고, 그런데요, 진짜 주당 2만 3천원에서 2만 8천원 받고 싶어. 그랬는데요. 그 수요 예측,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수요 예측에서요, 공모가가 3만 4천 원에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최대가 2만 8천 원이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투자 많이 할게. 이거 더 갈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잘 될 사람은 잘 되는구나.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시기가 중요해. 상장 흔들리던 더본 수요 예측 흥행. 왜 시기가 중요하죠? 왠지 아시겠죠? 뭐 때문일까요? 흑백요리사 맞습니다. 흑백요리사가 너무 흥행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백종원에 대한 믿음이 높아진 거예요. 되게 재밌죠? 56분이 돼가지고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처음에 우리 4천억 원, 우리 처음 기사 기억나세요? 작년 7월에 나왔던 몸값 4천억 원 이랬었죠?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흥행이 예상돼서 그 기관들이 더 높게 몸값을 책정을 해가지고 노란 딱지 가격을 높여가지고 몸값이 5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상장을 시작하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요. 보통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이라는 걸 해요. 우리 기업 투자해 주세요. 우리한테 돈 싸주세요. 라는 것을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너네들이 투자해준 돈 가지고 우리 이제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만들게. 지금 내수가 90%래요. 90%? 아무튼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로 제가 봤어요. 이제는 해외로 진출할게. 그럼 지금에 있는 해외 그 식품 기업들, 피어 그룹에 있는 대상이란지 풀무원이란지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서 다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백종원도 더본코리아도 앞으로는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키울게. 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투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 일기 때 얘기했었죠. 그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추진해서 하는데,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배당 많이 줄게요. 배당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원래 백종원이 지금 그 주식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그 노란 딱지 가격이 처음에 제가 100원으로 책정했던 것처럼 4만 5천 원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 적은 뭐 금액이었을 텐데, 이거를 6개월 뒤에 그 장 내에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상장하자마자 팔면,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확 떨어질 테니, 보호예수라는 기간을 둬요. 그럼 6개월 동안 최대 주주들은 팔지 못해요. 근데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6개월이지만 나 2년 6개월 동안 안 팔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어줘. 우리한테 투자해줘. 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맹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와의 갈등 논란도 언급을 증권 신고서에 했대요. 가맹점주들과 지원을 강화를 하기로 했다. 이거 다 한 이유는 다 우리한테 투자해 주세요. 우리 괜찮은 기업 될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백종원 그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자는요, 이거 한경신문 기자인데요. 식음료 푸드테크사도 인수할 거다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아까 다 같은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떤 데는 뭐 해외로 진출할게요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고 우리는 식음료랑 푸드테크사를 인수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확장을 할 겁니다. 우리 회사 커질 거예요라고 광고 아무튼 계속 알리는 거고요. IR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청약을 했는데요. 일반 청약에 12조 원이 몰렸대요. 그래서 한 2,600만 원 넣어야 한 주 받을 수 있대요. 이거 그 아파트 청약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은 이게 경쟁률이 엄청 높고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은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700대 1,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사에 확인했을 때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상장이 됩니다.